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9월 27일 오후 시간이 됐습니다. 1시 반이 벌써 넘었어요. 오늘 또 말이죠. 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그야말로 비리의 거의 뭐 의혹이 아니라 이제 실태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같이 쏟아져 나와서 정말 이 대장동 비리 사태와 관련해서 돈을 말하자면 이익을 못 본 사람이 이거 바보 아니냐 이런 말이 이제 곧 나올 것 같아요. 매일매일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 새로 나온 뉴스들 중에는요. 이 김만배 실소유주지 않습니까? 화천대유 수천억 돈을 번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말이죠. 개인 계좌로 화천대유 법인 자금을 빼돌려가지고 작년 총선 때 수천만 원씩 현금을 너무 많이 인출해가지고 은행 직원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 박영수 특검의 딸도 이 화천대유가 분양한 말하자면 이 아파트까지 또 분양받았다. 그런데 그냥 아파트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 그래서 화천대유 소유분으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그 분양 가격이 한 6, 7억이었었는데 지금 호가 15억 원을 이루고 있다. 이래서 또 이 언론의 보도가 대대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정상적으로 받은 것이고 특혜를 받은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분양대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이제 박 특검 측에서 밝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지금 대장동 개발 비리가요. 검찰 공수처 여러 군데로 고발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공수처가 수사할 것인지 검찰이 수사할 것인지 이미 경찰은 수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느 기관이 주 수사기관이 될 것이냐 이런 거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박범계가 또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한마디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출근길에요. 박범계 이 기자들하고 한마디씩 하는데요. 오늘은 검찰이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진상규명을 우선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검찰이 신속하게 치우침 없이 진상규명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특검 도입은 사실상 거부하고 나섰어요. 그 이유는 특검은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또 특검을 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사팀을 세팅하고 이러려면 과정이 제법 걸린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검찰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미 여러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합당한 규모로 진상을 공정하게 파헤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근데 이미 일찍이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 있고요. 최근에 법사위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태의 핵심은 왜 이렇게 많은 호화 고문단들이 법조인들이 여기에 지금 연관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화천대유 의혹 핵심은 이제 수익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느냐. 더군다나 어제 TV조선 보도를 따르면요. LH에서는 이미 민간인에게 한 6점 몇 프로인가요? 6.1%든가 그 이상으로는 이익이 배분되지 않도록 이미 내부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LH 산하기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상급 기관이 민간인에게 특정 이율 이상으로 이익이 가지 않게끔 설계해야 되는데 왜 그런 규정을 다 무시했는지 여기에서 이번 사업 구조, 그런 게 수익 구조죠. 그 다음에 주주 구성 이런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유동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 배당된 현금들이 배당된 이 액수들 수천억들이 현금이 아니라요. 수천억이 과연 실소유자한테 넘어갔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배당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일종의 이런 회사들이 페이퍼 컴퍼니가 갖고 뭔가 이 비리 의혹이 있는 자금의 저수지 역할만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돼야 되는데요. 이 박범계 장관이 법사위에서 발표를 한 걸 보면 과연 제가 제기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 흔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압박 여론을 조성해야 돼요. 물론 현 정권이 압박 여론 조성한다고 들을 정권도 아니지만은 최대한도로 압박 수위를 높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재명 캠프 측에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김기현 원내대표, 장기표, 그 다음에 윤창현 의원들을 이미 고발을 했어요. 지난 19일 날 고발해서 공공수사 2부에 이미 중앙지검이죠. 이 배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곽상도 의원하고요.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수사를 요청하기 위해서 고발할 예정으로 오늘 오전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 아직 뉴스는 안 나오는데 고발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론에서도 말이죠. 이 검찰 수사보다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이 주장들이 우리 야권의 후보들이 일제히 밝혔어요. 근데 특히 윤석열 총장도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왜 특검을 주장했을까요? 왜냐면은 지금 검찰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 기관을 보면 중앙지검하고요. 왜냐하면 사건 배경 또는 핵심 인물들의 주소지가 어디에 밀집되어 있냐면은 서울중앙지검 관할, 수원지검 관할, 그 다음에 성남지청 관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수장은 전부 애완견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검찰 수사해봐야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윤 총장이 어제 대검의 이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정수가 맡고 있어요. 이정수가 지검장인데 이 사람은 남강고등학교 7년 후배예요. 그래서 이 박범계 장관이 지난 2월 달에 처음 검사장 인사할 때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딱 최고 영전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지난 6월 달에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어요. 이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정수는요, 윤 총장 징계위원회 때 징계 찬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수사 2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화천대유 의혹, 이거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성남시 대장지구를 관할하는 검찰은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인데 여기도 마땅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수원지검장은 신성식 수원지검장인데 이 사람은 작년에 채널A 사건 오보 피의자로 지금 현재 지목되면서 아주 애완견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신성식이는 윤 총장 징계할 때 징계위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또 윤 총장 측에서는 이러한 신성식이는 깊이 신청을 신성식에 대해서 낸 바 있어요. 그리고 박은정이는 또 누구냐? 성남지청장인데 이 사람은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추미애 장관 때 법무부 감찰 담당관을 해가지고 윤석열 감찰의 핵심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박은정입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 지사항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징계 업무를 강행하다가 주변 검사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천대유 진상규명에 가는 길목마다 윤 총장에게 징계와 감찰, 칼을 들이댄 이런 검사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게 특검 또는 국정조사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윤석열 총장이 어제 또 다시 강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검찰 못 믿겠다. 그럼 공수처 믿겠느냐? 당연히 못 믿죠. 공수처가 어떤 기관입니까? 아니, 이성윤이 실세 중에 실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학교 법대 직계 후배고 경희대 법대 출신 중에 유일하게 검사장까지 올라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희대 법대 또 하나의 기록을 냈어요. 검사장이 아니라 중앙지검장이 아니고 서울 고검장으로까지 승진한 사람이에요. 이런 인물이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김진웅이가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 아니 황제 조사를 했잖아요. 차량까지 딱 그것도 자기 차량 공수처장 1호 차량까지 내줄 정도니까 이거 그리고 수사실에 가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면담실에서 면담했어요. 수사가 아니고 기록도 안 남겨놨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는데 공수처는 더 실세들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이가 여론조사 보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정권이 이재명한테 넘어갈지도 모르는데 그 당시 이성윤이 황제 조사할 때는 이재명이가 검찰총장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권력 앞에 야말로 굽실 누구예요? 김진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장동 의혹 지금 이미 고발도 되어 있어요. 이거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시민단체, 이건 친여단체죠.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흔히 4세 행인데 여기에서도요, 이 아들 곽상도하고 그 아들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어요. 밝힌 바 있어. 그리고 또 시민단체 야권에서도요, 이 곽상도 의원하고 이 화천대유 간에 뭔가 이해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 사람은 이제 김만배는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오랫동안. 근데 이 사람은 성균관대 동양철학과를 나왔고 곽상도 의원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왔어요. 이미 검사 때부터 서로 같은 대학 출신이었기 때문에 서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곽상도 의원이 민정수석을 거쳐서 아들이 입사할 때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민정수석이 아니고 민정수석을 막 마치고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낼 정도로 실세로 불린 사람이 바로 곽상도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썸씽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곽상도 의원은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수사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재명 지사는 과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느냐. 이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장동 사건이 났을 때는 고위공직자 아니에요. 일개 성남시장밖에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현재는 또 도지사이기 때문에 물론 수사가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소할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조희연 사건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수사는 했지만은 검찰에 기소해달라. 이렇게 검찰에다가 기소권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국 철거민협의회 중앙회가 최근에 이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을 가장해서 민간에게 막대한 득혜를 몰아준 부동산 적폐의 완결판이다. 이러면서요, 이재명 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수처가 참 어려운 입장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공수처 설령 수사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요, 이미 고발 사주 의혹, 윤 총장에 관련된 수사에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할 능력도 안 된다는 거죠. 인적 또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 이런 의견도 대단히 많고, 또 하나 이제 공수처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경찰이 이미 자금 흐름을 추적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이 김만배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정문 이 화천대유의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한 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점이 있느냐. 지금 이제 대법관, 그 다음에 특검 이런 고위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여기에 많이 연루된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퇴직한 판검사들은 전부 또 공수처 수사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선별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전부 다 일관성 있게 경찰의 수사권을 이첩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요,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김만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김만배 오늘 이제 경찰에, 용산경찰서에 소환됐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그래서 참고인 신문으로 오늘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이 김만배 이사장은 말하자면 실소유주죠. 이 사람은 그래도 기본은 된 것 같아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불법은 없었고 자세한 것은 경찰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그리고 아들 50억은 지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적 부분이라서 대답하기는 어렵지만은 산재를 입었다. 예. 그리고 이 박영수 특검의 딸 고액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퇴직금은 성과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번 회의나 또는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아직 퇴직 처리가 되지 않았고 결정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로비나 도움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 그리고 호화 법률고문단이 있는 것은 본인이 좋아하는 형님들로 대가성은 없었다. 정신적으로 좋은 기감이 되고 심리적으로 조언하는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경찰에서 조사한 것은 FIU에서 지난 4월 달에 아주 특이한 자금이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수사해달라라고 첩보를 이첩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이 내사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이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이 자금 흐름은요. 이 김만배 씨가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473억을 빌렸는데 이거를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이정문이는 이 화천대유로부터 26억 8천만 원을 빌렸는데 갚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12억 원을 빌렸어요. 그래서 이정문이 화천대유 대표는 최근에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 이 김만배 씨는 오늘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지금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요. 그리고 뭐 다른 언론에서도 지금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화천대유가 벌어들인 4천억 정도의 수익금 과연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그러면 4천억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남의 뜰에서 받은 배당금이 577억, 그리고 분양수익이 2,352억입니다. 이게 작년까지의 분양수익이 2,352억인데 최근에 연립주택인가요? 연립아파트를 또 분양해가지고 1,500억 정도의 또 이익을 올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분양수익은 이제 4천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 혼자서 번 돈이 1,208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따져도요 3,560억, 4,100억 정도를 벌어들였고, 여기에 연립아파트 이게 한 1,500억 정도 하면은 5,500억에서 한 6,000억 정도를 벌어들인 거예요. 이거는 지분, 성남의 뜰 지분 딱 1%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직원은 불과 1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4천억이 넘는 수익을 작년 연말 기준으로 받은 거예요. 작년 연말 기준. 왜냐하면 이게 수익 기준 시점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해요. 자,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고 뭐 곽상도 아들한테 50억 원이나 주고, 또 이 박영수 특검 딸 또 이 보상 업무를 지급했는데 퇴직금 지금 이제 산정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 어마어마한 정도가 아니라요, 죽었다 깨나도 못 벌어요. 아마 대한민국 기자가 이 정도로 돈을 벌었다? 제가 보기에는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좀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이 아니냐, 이거 뭐 단순한 해외 토픽감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당당해 벌었으면 더더욱이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되고, 비리 소지가 있어도 더더욱이 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여져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냐, 김만배 씨가 말이죠, 이 화천대유 범인 자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넘겨받고 수십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때가 바야흐로 언제냐? 바로 작년 총선 때라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화천대유에서 473억 원을 빌려갔는데 여태까지 안 갚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성훈 대표도 화천대유로부터 2019년도에 26억 8천만 원을 빌렸다가 또 갚았어요. 그런데 다시 작년에는 12억 원을 다른 경영진과 함께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또 빌렸어요. 예. 그래서 이 김만배 씨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계좌로 받은 화천대유 자금 중에 수십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고, 이러한 현금화 작업의 상당 부분이 총선이 있었던 2020년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천만 원씩을 여러 번 현금으로 빼가 나가니까 은행 창구 직원이 이렇게 현금을 자주 많이 찾아가면 어떻게 되냐, 항해하는 일까지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비 의혹을 또 받을 수밖에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이 현찰로 빼간 돈을 과연 어디에 누구한테 무엇을 위해서 썼느냐, 이것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이거 미안한 얘기지만 경찰에서 이게 나오겠습니까? 검찰에서도 이게 나와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애완견들이 딱 포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특검 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특검 밖에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 딸과 관련된 보도 내용인데요. 이거는 조선일보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사이즈는요, 올 6월 받았어요. 84평방미터이고 분양가는 6, 7억 정도 된다. 현재 시가는 15억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는요,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인데 다른 분양 달리 이게 분양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계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화천대유 소유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딸이 박영수 특검의 딸이 이거를 이제 샀어요. 그런데 딸이 사온 회사에 이 아파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박영수 특검 측에서는 딸이 종전주택을 처분해서 마련한 자금으로 분양 대금을 납부했다, 특혜는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 딸은 2015년도 6월에 화천대유에 입사해서 최근까지 보상 담당 업무를 쭉 해오고 있다가 최근에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박영수 특검은 2015년도부터 16년도 11월 달에 특검 임명 직전까지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연간 2억 원 정도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김만배 씨, 이 경제지 머니투데이인데요, 여기 부국장까지 하신 분인데 김만배 씨하고 친분이 두터워서 이 고문으로 갔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곽상도 씨의 아들, 곽상도 의원의 아들과 관련된 의혹에 의해서 딸 의혹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 박영수 특검 측에서 얘기한 대로 뭐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서 다 낸 것이고, 그리고 시가는 뭐 시가대로 형성되는 것인가 어쩔 수 없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뭐 이 박영수 특검 측에서 얘기하는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자금들이 이 어마어마한 이익 배당이 됐는데, 이 이익 배당 자체가 불법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거기서부터 지급된 원출처, 이 화천대유의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 이런 이 부분에 부딪히는 것이고, 이게 법을 위반했느냐, 안 위반했느냐, 이런 점에서도 또 부딪힌다. 그리고 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LH에서요, 이 특정 율 이상의 이 폭리를 취하도록 이 제한 장치, 브레이크 장치를 해놨는데 화천대유는 왜 지키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한 또 이 법 위반 문제도 있고, 이 법 위반이 될 경우에는 이익배당금이 다 무효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제가 법은 모르지만 정수법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이제 논란에 쌓이게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여론을 과연 관리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요. 다시 이제 또 오후 뉴스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